정해진 거 문제까지 싹 다 풀고요. 그래가지고 철기시대 국가까지 오늘 끝내고요. 자, 봅시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 나라의 성장. 즉 요런 상황이야, 여러분들. 요런 상황. 자, 여기쯤에 지금 현재 여기쯤에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쯤에. 물론 뭐 여기 있다, 뭐 여기 있다, 별 소리가 다 있어요. 학설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과서죠. 우리 시험은 교과서대로 나와요. 맞죠? 우리 학교 교과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학교 교과서는 여기로 보고 있어요. 됐죠? 왜? 대동강유역이 중심지였었잖아요. 그래서 한사군이 여기 설치 있고, 이제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옥저, 동해, 사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알겠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딱 공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부여부터 사만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부여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발전했어요, 고구려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발전했어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 부분에서는요. 뭐가 시험에 나오냐, 얘네 5개 국가의 풍습을 물어봐요. 풍습.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여랑 풍습, 고구려의 풍습, 옥저의 풍습, 동해의 풍습, 사만의 풍습, 이거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각 나라의 정치 과정들을 안 알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록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중국 측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건 어때? 뻔한 거야. 뻔한 거밖에 안 나와요. 계속 돌려 쓰는 거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부여부터 보는데 책으로 거의 해드릴 건데, 일단 책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잘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회 발전이 요렇게 가요. 잘 보세요. 우리 사회 발전은 처음에 무리사회를 해요. 무리사회. 이동을 하는 거야. 무리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보통 우리 구석기 시대 때였죠. 그치? 자, 근데 신석기 시대 때 가면서 여러분 뭐 하기도 하죠? 정착하죠. 정착하죠. 자, 정착사회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배웠어요. 이때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계급이 없다 그랬죠. 그치? 계급이 없으니까 커다란 큰 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부족일 뿐이야. 근데 여러분 청동기 시대 가면서, 자, 계급이 등장하면서 무슨 국가가 되냐? 군장 국가라는 게 탄생합니다. 부족장 국가, 군장 국가가 탄생해요. 청동기 시대죠. 아, 계급이 생겼네요. 계급이 생겼어요. 됐어요? 자, 좀 더 발전하면요, 좀 더 발전하면, 즉 군장 국가들끼리 싸우는 거야. A, B, C, D 군장 국가가 막 싸워요. 한 군장 국가 이기겠죠? 맞죠? 그러면 그 한 군장 국가가 왕이 되는 거야. 그 군장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군장들이 걔를 모셔요. 됐어요? 자, 그걸 무슨 왕국이라냐? 연맹왕국이라 그래요. 연맹왕국.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면 보통 여러분 군장 국가는 청동기다. 그리고 보통 연맹왕국은 여러분 철기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무조건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어떻게 됐다? 연맹왕국으로 가면 계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분화되는 거야. 세분화. 계급이 세분화된다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군장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야. 그죠? 여기는 왕, 군장, 백성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좀 더 세분화되는 거예요. 됐죠? 하지만 조심할 점, 연맹왕국은 여러분 왕은 존재. 왕은 존재. 근데 왕권이 어떻게 냐? 왕권이 약합니다. X라 하면 좀 그렇다. 왕권이 약해요. 이거는 우리가 연맹왕국에 해당하는 여러 국가들의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맹왕국 형태는 왕이 존재하나 왕권이 약하대요. 저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왕권이 약합니다. 이때 왕이 없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자, 여러분. 자, 부여. 자, 부여라는 나라는요, 일단 여러분 연맹왕국 형태예요. 연맹왕국 형태. 연맹왕국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연맹왕국 형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2개입니다. 2개. 첫 번째는 사출도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출도. 부여에는 사출도가 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기록도 있어요. 그 해에 자, 그 해에 농사가 잘 안되면, 그 해에 농사가 잘 안되면 왕을 죽이거나 바꾸었다, 요런 기록이 있어요.
잘 봅시다.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 위에 거부터 볼게요. 자, 사출도는 뭐냐면요, 부여의 정치 형태는 요랬다는 거예요. 왕은 여러분, 왕은 중앙만 다스려요. 왕은 자기가 주재하고 있는 중앙만 다스리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큰 구역은요, 각각 군장들이 알아서 다스렸대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여기에 군장 명칭이 뭐냐, 기록상 보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였대요. 말새끼, 소새끼, 개새끼 막 이거예요. 응? 마가, 구가, 처가, 구가. 그리고 중앙에는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이 마가, 구가, 저가, 구가, 얘네들이 왕처럼 행세를 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자기 신들을 믿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앙의 왕이 각 지방에 힘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야. 이게 사출도라는 정치 형태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만약에 그의 농사가 안 되면 왕을 죽이거나 바꾸었다. 누가 죽이거나 바꾼 거예요? 군장들이. 됐어요? 자, 이런 기록물로 봐. 부여는 철기시대 때 연맹왕국의 형태였으나 왕권이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라는 거예요. 됐겠죠? 됐죠? 다음 주에는 뭘 배우냐면요, 이 연맹왕국 다음에 넘어가는 이 사회 발전 형태가 중앙집권국가예요. 중앙집권국가. 그게 뭐냐면 이 중앙의 왕이 각 지방을 통제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통제하기 위해서 뭘 막 했겠죠. 첫 번째가 뭐 지방간을 파견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두 번째나 어떤 사상을 가져와가지고 나머지들이 어떤 자기들만의 신을 못 믿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다음 주에. 일단 그건 집어치우고. 자, 어쨌든 부여에는 연맹왕국이라는 근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구려. 자, 고구려. 일단 부여와 고구려는 풍습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왜 비슷하냐? 어제도 얘기했듯이 부여, 여러분 금마왕이란 왕이 있었어요. 금마왕 아들이 주몽입니다. 주몽. 근데 주몽은 시기와 질투를 엄청 받았대요. 왜? 너무 활을 잘 쏴서. 주몽이랑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너무 총명 똑똑해서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발탁이 된 거야.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주몽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도망가요. 남하해 가지고 세운 게 뭘까요? 고구려예요. 그러면 약간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풍습도 있다고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구려도 비슷한 연맹왕국 형태로 발전한 거다. 부여와 같이. 알겠나요? 자, 고구려에는 여러분 사출도라는 명칭은 없어요. 하지만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부족 연맹체라 불러요. 오부족 연맹체.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5부족이 연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는 주몽이 다스리는 거고요. 됐어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말만 사출도만 아닐 뿐이지 형태는 같은 거예요. 됐죠? 형태는 같은 거야. 됐나요? 그 다음, 자, 고구려에 여러분 사법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범죄를 저지르면요, 걔를 처단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왕이 하지 않았대요. 기록을 보면 왕이 안 했대요. 바로 이 군장들 있죠. 왕을 제외한 군장들이 회의를 열립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회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회의를 열어서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걔를 풀어주거나 뭐 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물로 보아서 왕의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죠?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여 고구려 봤습니다. 옥동 보자고요. 옥동. 여기서 한사구는 지워요. 머릿속에 지워도 돼요. 여기서는. 자, 내일 다음 주에 배워요. 옥동. 자, 옥과 동은요, 옥저와 동해는요, 얘들은 분명히 철기 시대예요. 철기 제품을 써요. 철기 제품을 써. 근데 얘들은 있잖아요, 연맹왕국 단계로 발전을 못했어요. 군장국가예요. 우리가 보통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동기 때 군장국가죠. 그치? 근데 얘들은 철기 제품을 쓰면서도 군장국가예요. 왜 그럴까? 잘 봅니다. 자, 부여에는요, 어느 정도 평야가 있어요. 식량이 좀 충분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요, 정말 산악지대야. 식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얘 수도 자체가 어딘지 알아요? 졸라 올라가야 돼요. 저 옛날에 이제 중국 놀러 갔다가 고구려 수도 있죠. 산성 올라갔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난 못했어요.
진짜 높아요. 험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농사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방어는 되는데 농사는 안 돼. 맞죠? 그러니까 주위 어떤 나라를 노략질할까요? 인근 나라를 노략질하는 거야. 가깝습니다. 누구예요? 옥저, 동해. 여기는 기름져요. 식량이 많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뭐 한 거야, 여러분? 옥저, 동해를 침범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못한 거야. 그럼 나중에 옥저, 동해는 고구려에 흡수될까 안 될까? 됩니다. 돼요. 알겠죠? 고구려 태조왕이랑 왕 때 둘 다 흡수돼요. 됐나요? 이건 다음 주에 배워요. 자, 아무튼 이래서 여러분들이 못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그러면 이 옥저와 동해의 사료에는 이 나라에는 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와 있겠죠? 그렇죠? 문제 풀 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사만. 자, 사만은 마한이 여기에요. 전라도 충청도 쪽을 마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변한, 요 가운데입니다. 변한. 나중에 가야가 돼요. 변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경상도, 경주 쪽 신라가 되는 데가 진안이에요. 진안. 자, 이 세 연맹체를 사만이라 부릅니다. 이 중에 왕의 역할이 누구였냐? 마한이에요. 가장 넓은 지대를 차지하는 마한이 이 변한과 진안을 이끌었어요. 그러면 얘가 왕의 역할을 해서 얘 둘을 이끌었으니까 군장국가의 연맹왕국이야. 얘가 왕이 돼서 둘을 이끌었으니까 군장국가의 연맹왕국이에요. 연맹왕국이죠. 맞죠? 연맹왕국 써줘야겠죠. 연맹왕국. 됐어요? 끝이에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끝이야. 요거를 먼저 하고 풍습을 외우는 거예요. 됐어요? 먼저 풍습부터 외우면 안 돼. 순서예요. 자, 요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같은 연맹왕국이고 이런 근거가 있다. 자, 옥저와 동해는 철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못 발전했다. 누구 때문에? 고구려 때문에. 됐죠? 자, 그리고 사만은 마한이 변한 진화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맹왕국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책을 봅시다. 책을 보세요. 자, 부여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부여 봅니다. 자, 위치 보세요. 위치에 밑줄 칩니다. 고구려 백제 뿌리래요. 밑줄 치세요. 고구려 백제 뿌리. 여러분 지금 고구려는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주몽. 자, 봅니다. 여기서 얘기 또 해줄게요. 자,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 아세요? 온조. 주몽의 아들 온조. 그럼 얘가 2대 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온조 재수없게도 갑자기 부여에서 유리라는 애가 내려와요. 유리라는 애가 내려와. 알고 보니까 이 유리, 황조가 알죠? 유리라는 애가 내려와서 갑자기 온조가 아니고 주몽을 찾아가서 뭐라 하냐? 내가 네 아들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몽이 생각난 거야. 얘가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성인이 돼서 내려온 거지. 그죠? 그러면 온조보다 유리가 형이잖아요. 이복형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유리가 2대 왕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떨거지가 된 온조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그쵸? 자,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마한하고 결합해요. 나중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생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백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고구려나 백제나 어쨌든 간에 조상은 누구야? 부여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여, 고구려, 백제의 뿌리라고 써있는 겁니다. 됐어요? 삼국시대 이제 배우면 이거에 또 근거들 다 알게 될 거예요. 한편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밑줄 송화강 밑줄 치세요. 송화강 강도 좀 알아두세요. 자, 송화강 오른쪽에 있으니까 눈으로 봐주시고 송화강 유역에 평야지대에 있다. 자, 발전 봅니다. 자, 1세기 초 왕호를 사용했대요. 왕호 사용했대. 그러니까 무슨 왕국? 연맹왕국. 그쵸? 연맹왕국. 1세기 초 안 해도 돼. 그냥 연맹왕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보세요. 3세기 유목민족인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다가 나중에 494년 누구한테 편입당했대요? 고구려 문자왕 때 편입했대요. 이건 밑줄 치세요. 선비족 안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되는데 고구려 문자왕이라는 왕 때 부여가 멸망했다. 이건 알아두세요. 고구려 문자왕 때 부여가 멸망했다. 그건 알아두십니다. 자, 생활 봅니다. 생활 보세요. 농경과 목축 위주였대요. 자, 농경과 목축 위주 위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반농 반목. 부여는 여러분 반농 반목이에요. 반농 반목. 반은 농사지고요. 반은 목축으로 거의 생산활동에 이제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산물도 여러분 말, 모피, 그쵸? 이런 목축과 관련된 특산물이 좀 유행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게 그냥 눈으로 봐주세요. 이런 게 핵심은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봐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정치 보세요. 여기 중요하죠. 별표 치세요. 정치. 다 배운 거예요. 다섯 부족 연명체로 돼 있는데, 자, 그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부여는 정식 명칭 있죠? 사출도라 한다. 사출도라 한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가들이 사출도를 지배한다. 여기서 가는 여러분 권력자를 뜻해요. 권력자, 즉 군장이에요. 군장. 자, 왕권이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강화라고 써있어요? 미약이라 써있어? 미약이라 써있죠. 미약. 됐죠? 자, 사회풍속 보겠습니다. 사회풍속. 사조목 법률 밑줄 치세요. 사조목 법률. 자, 여기서부터 풍습 중요합니다. 풍습. 사조목 법률. 자, 시험에는 자, 어떤 법하고 비교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방금 전에 배운 거 뭐 있어요? 고조선 8조법. 그죠? 비교해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러면 고조선의 다른 법 두 개만 알아둡시다. 우리가 두 개만 알아둡시다. 첫 번째. 사조목을 다 외울 필요 없어.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살인죄가 좀 달라요. 아까 우리 고조선의 8조법은 죽인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놈 죽인다 이렇게 했죠. 근데 부여는요 이게 있어요. 연자제가 있어요. 그 새끼 죽이고 걔 가족까지 뭐 하는 거야? 처벌하는 제도예요. 됐어요? 참 다르죠. 두 번째. 아까 여러분 고조선은 저기 뭐야 절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노비로 삼죠.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돈 50만 전. 맞지? 자, 아닙니다. 부여는 1책 12법이에요. 절도죄에 대해서 1책 12법. 무슨 소리예요? 물건값의 몇 배를 배상한다? 12배를 배상한다는 법이에요. 12배를 배상한다. 1책 12법이라 그래요. 다르죠? 이런 거 외워야죠, 여러분들이. 이런 건 흐름이나 이해가 아니에요. 이 법은 외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물론 두 개지만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자, 그냥 고조선은 어땠어요? 여자의 정절을 강조했죠? 그치? 근데 부여는 더 엄격히 강조해요. 더 엄격히. 어떻게 강조하냐? 만약에 여자가 간음을 하면요 죽여요. 이거 X 그냥 죽입니다. 죽인다고 생각하세요. 죽이고 시체를 남산에 버린대요. 시체를 그쪽 산에다 버려요. 그래서 썩게 했대요. 어때요? 더 무섭지? 그러니까 여자의 정절을 더 뭐한 거예요? 더 강조한 거예요. 굉장히 가부장제가 심한 국가였던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부여의 법들입니다. 근데 뭐 이것까지는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뭐는 꼭 알아야 돼요. 두 개는 꼭 알아야 돼요. 그치? 왜냐면 고조선 8조법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답을 찾아야 되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옆에 일책 시위법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또 이제 새로운 게 보인 게 하나 있죠. 형사취수제 밑줄 치세요. 형사취수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야. 형이 사했어요. 형이 죽었어요. 근데 취수한대요.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는 거예요. 형이 제가 이 사람 형이에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으면 내 마누라를 이 사람이 취하는 거야. 왜 이런 혼인제도가 있었을까요? 왜? 두 개의 이유예요. 일단 그치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그치? 맞죠? 지금 현대사회에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 하려고? 노동력을 빨리 만들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만약에 다른 집에 재혼하면 어떻게 돼? 여자가 그냥 가? 애들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다른 집에 뭘 주는 거야? 일종의 여러분 이땐 노동이 재산이에요. 노동력을 다른 집에 줘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집의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한 혼인제도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여러분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왜 그랬어요?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형사취수제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노동력 보존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그냥 노동력 보존. 애새끼 때문에 이러면 돼요. 그냥 어차피 이유는 안 물어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순장. 이거는 왕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왕을 위해서. 보통 왕이 죽으면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나 노비들 뭐 있죠? 얘네들 싹 다 뭐하는 같이 묻는 제도죠. 순장. 동그라미 칩니다. 순장. 자, 그 다음에 두 개는 묶어주세요. 우제전복하고 영고 묶습니다. 우제전복, 영고 묶으세요. 자, 영고는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입니다. 제천 행사라 그래요. 12월마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대요. 근데 12월은 여러분 겨울이지? 근데 여러분 제천 행사를 지내는 목적은 보통 두 개예요. 나라의 평화,
두 번째는 농사. 그쵸? 근데 12월이다 여러분. 왠지 알아요? 얘네들은 수렵보다는 뭐의 비중이 더 큰지 아세요? 사냥의 비중이 컸어요. 이 나라는요. 사냥한 다음에 가축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아까 목축 비중이 컸다 그랬죠. 반농 반목.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천 행사를 12월에 연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시기잖아. 그죠? 그래서 사냥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자 12월에 열었다. 유일하게 12월이야 여러분. 나머지 국가는 다 10월이에요. 외우기 쉬워요. 됐죠? 그리고 우제전복은 왜 같이 묻냐? 우제전복은 여러분 소를 죽인 다음에 발굽 있죠? 발굽 모양으로 우리가 전쟁에 이길지 질지를 점치는 거예요. 이런 걸 했답니다. 언제 때 한 거예요? 영고 때 한 거야 여러분. 영고 때. 자, 그 말즉슨 전쟁 났을 때도 영고를 연 거야 안 연 거야? 연 거죠. 그치? 아직 말했잖아. 우제전복을 왜 했다고? 우리나라가 전쟁에 이길지 질지를 점쳤다고요. 언제? 영고 때. 그러니까 전쟁 때도 영고를 연 거라고요. 됐죠? 왜 알려준 줄 알아요? 7급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응? 그래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제전복은 이제 발굽으로 그렇죠. 점을 쳤다. 언제? 영고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풍습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는데 자, 너무 겁먹지 마요. 문제가 어차피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문제 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생소하거나 희한하거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외워주신 다음에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면 이건 다 풀려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구려 내려갑니다. 고구려. 자, 보세요. 부여집의 계급 내 분열 대립 과정에서 박해를 피해 남한 동그라미 치세요. 주몽이 건국했다. 기원전 37년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안 나와 시험에요. 자, 위치 봅니다. 위치 밑줄치입니다. 압록강 지류인 동과강 유역에 동그라미 세요. 졸본. 이거 외우세요. 졸본. 왼쪽에 지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졸본. 지도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졸본. 자, 근데 졸본은 무슨 지대래요? 대부분 산악지대다. 식량 부족이다. 식량 부족이다. 그리고 후기에는 제 오타입니다. 평양이 아니에요. 평야. 평야 써주세요. 후기에는 평야. 자, 후기에는 평야 지대로 진출을 위해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동그라미 칩니다. 국내성. 왼쪽에 지도 있어요. 자, 그럼 국내성 천도는 언제냐? 2대 유리왕 때 했어요. 2대 유리왕 때. 2대 유리왕 때. 그러니까 일단 수도 한 번 옮겼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수도 한 번 더 옮겨요. 장수왕이랑 왕 때. 그건 다음 주에 봅시다. 자, 생활 봅니다. 생활.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구려는 산악지대 농토 부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활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정복활동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왜? 정복함으로써 걔네 뭘 뺏는 거야? 식량을 약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활발한 정복활동으로 식량을 해결했다. 그래서 무슨 경제입니까? 약탈경제라고 써있네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약탈경제. 그래서 기록상 보면 각 고구려의 지배층은 집집마다 뭘 가지고 있었대? 부경을 가지고 있었대요. 부경. 자, 부경은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 창고예요. 남으로부터 빼앗은 재물을 뭐야 되냐? 보관하는 창고라고요. 보관하는 창고. 알고 계시겠지? 약탈경제 부경은 연결해서 외워야 돼요. 약탈경제 부경. 자, 정치 봅니다. 자, 정치 얘기했어요. 여러분 몇 부족 연맹? V랑 똑같이 5부족 연맹이야. 그러니까 사출도랑 형태는 같아요. 이름만 다른 거야. 그럼 뭐가 또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군장 명칭이 다른 거야. 이걸 외워야 돼요. 자, 봅니다. 자, 5부족 연맹 왕 아래 밑줄 칩니다. 상가 고추가 외우세요. 상가 고추가.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각기 사자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리며 밑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요, 조선이나 고려를 보면요, 관리는 보통 누구 밑에 쫙 깔아져 있어요. 우리 사극을 봅시다. 사극 보면 관리들은 다 누구 밑이에요? 보통 왕 밑에죠. 왕 밑에였죠. 맞지? 근데 이때는 어땠대요? 군장들이 자기가 알아서 관리들을 거느리고 있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각 군장들의 힘이 어쨌다는 거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맹왕국이라는 이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독립된 세력 유지 이렇게 써있잖아. 독립된 세력 유지. 왕으로부터 독립된 세력 유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일정한 감옥이 없고, 보세요.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왕이 처리한 게 아니고 누가 처리했대요? 그치, 상가 고추가들이 모여 제가 회의를 열어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연맹왕국이라는 이 증거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사회풍속 봅시다. 엄격한 법률 뭐 외울 거 없어요.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부여랑 비슷했겠죠. 자, 하지만 독특한 혼인풍습 하나 있습니다. 별표 4개. 대릴사의제. 엄청 잘 나와요. 대릴사의제. 그리고 여기 안 써있지만요, 위에다 이거 써주세요. 형사치수제. 고구려도 형사치수제가 있었어요. 그럼 어느 나라에 영향받은 거예요? 부여에 영향받았죠? 그죠? 아까 풍속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자, 근데 대릴사의제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혼인제도예요. 잘 봅니다. 보세요. 뭔지 알려드릴게. 일단 여러분, 이 혼인제도의 목적도 노동력이에요. 일단은 자, 봅니다. 보세요. 자, 남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시험 많이 나와요. 자, 여자가 있어요. 둘이 눈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하겠지. 맞죠? 자, 결혼하면 일단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야. 이게 대릴사의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자 집에 갑니다. 쭉 가겠죠. 그러면 여자 집 여기 한 구석에다가 서옥이라는 조그만 집을 지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서옥이라는 집에서 이제 둘이 같이 뭐 하는 거야? 지내는 거야. 지내는데, 자, 그날 밤 이제 여자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꽃단장하고 있겠죠. 그 남자가 이제 집 밖에서 무릎 꿇고 비는 거야. 뭐 해달라? 자달라고. 자게 해달라. 첫날밤을 치르게 해달라고 이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허락하면 남자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를 낳아요. 그럼 애가 장성할 때까지 몇 살일지는 몰라요. 몇 살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성인 정도 되는 것 같아. 성인 정도 될 때까지 남자가 여자 집에 뭘 해줄 것 같아요? 머슴살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혼인제도가 왜 나온 거야? 바로 여자가 남자 집에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자 집에서는 여자라는 인간의 노동력이 빠져나간 거지. 맞죠?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전까지 일들을 남자가 모두 처리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서옥제야. 그러면 결국에는 목적은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 그치? 상호 동등하게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게 나타난 거죠. 잘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천행사가 뭐래요? 동맹. 몇 월이에요? 연고 빼고 다 10월이라 그랬죠. 동맹 10월. 목적은 같아요. 전쟁이나 뭐 농사 뭐 이런 거예요. 평화 이런 걸 기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장소가 어디래요? 동그라미 칩니다. 국동대열. 여기 중국에 있어요. 만주에 가면 있어요. 실제로 국동대열. 협곡입니다. 협곡. 국동이란 뜻은요, 중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국동, 동쪽 국가의 대혈, 커다란 굴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쪽 국가의 커다란 굴, 여기서 동맹을 지낸 거예요. 왕과 신하들이. 그 다음에 주몽과 유아부인, 엄마 유아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하였다. 자, 뭐 이건 그냥 뭐야? 주몽이 시조잖아요. 고구려 시조니까 제사를 지냈겠지. 자, 그리고 일책시위법은 일책시위법, 우제전법은 어느 나라랑 같아요? 아까 위에서 부여랑 같은 풍습이네. 그럼 부여랑 같은 풍습 3개네요. 우제전법, 일책시위법, 그 다음 마지막에 형사치수제. 됐죠? 그쵸?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거의 90점 맞아요. 단 하나 빠지지 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좌 동해 보겠습니다. 옥좌 동해. 자, 위치 보면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 지방이다. 자, 밑줄 칩니다. 고구려의 압력. 밑줄 치세요.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 여기에요. 함경도 및 강원도. 자, 그니까 옥저가 함경도, 그 다음에 동해가 강원도예요. 자, 그래서 고구려의 압력 때문에 뭐 어쨌다는 거야? 발전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읍군 삼로, 군장의 지배. 밑줄 치세요. 읍군 삼로, 군장의 지배. 통합된 큰 정치 세력은 형성하지 못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단계로 발전을 못했다? 그치, 연맹, 왕국 단계로 발전이 못했다. 그러니까 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됐죠? 자, 경제 봅니다. 경제. 자, 어물소금, 특히 옥저 같은 경우는 어물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했기 때문에 주로 누구에게 뺏겼다고 써있어요. 옆에 고구려에게 뺏겼다 써있죠. 고구려에 갖다 바쳤다, 해마다 날라 실었다,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해는요, 마찬가지 토지 비옥, 해산물 풍부, 마찬가지 고구려에게 많이 뺏기는데, 여러분들 동해는 반드시 이거 외워주세요. 반어피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만 외워요. 단군 과하만 안 해도 돼요. 반어피만 외워주세요.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반어피가 뭔지 알아요? 바다표범 가죽이에요. 바다표범 가죽. 그러니까 동해가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동해안, 그쵸? 동해안에 가까이 위치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바다표본 가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자, 풍속 봅시다. 자, 풍속 별표. 자, 풍속. 자, 옥저는 뭐가 있었대요? 민며느리제라는 호인제도가 있대요. 민며느리제. 자, 요겁니다. 고구려랑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비슷한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잘 봐요. 자,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 가요. 여자가 어렸을 때. 자, 남자 집에 가가지고 남자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자라는 노동력이 남자 집에 미리 빠져버린 거잖아. 맞죠? 그럼 여자 집에는 큰 재산이 하나 빠진 거죠. 대신 남자가 뭘 줄까요?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물. 알겠어요? 데려간 만큼의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며느리제는 여러분 매매혼이라 그래요. 매매혼. 매매혼. 베트남 여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케이? 돈 주고. 매매혼. 자, 민며느리제 매매혼.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치? 고구려는 남자 여자예요. 여자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옥저는 여자가 남자 집에 가고 남자가 대신 예물을 치러주는 겁니다. 이것도 저 뭐예요? 노동력이죠. 노동력. 노동력이 부족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골장제. 동그라미 칩니다. 골장제. 자, 골장제는 여러분 가족 공동무덤이라 그래요. 가족 공동무덤. 독특한 풍습이에요. 한 가족을 한 대에 같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빠가 먼저 죽으면요, 아빠 뼈를 미리 딴 데 빼놔요. 가매장에 놔요. 그리고 이제 막 자식 새끼 막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그 한 구덩이에 저 온 가족의 뼈를 같이 묻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족 공동무덤이 있었고요. 반드시 이 가족 공동무덤 이 앞에는 항아리를 달아놨어요. 항아리. 쌀을 담은 항아리를 달아놨대요. 그럼 뭘 뜻해요? 왜 달아놨을까? 쌀을 담은 항아리를? 죽어서도 먹고 살라는 거지. 그쵸? 죽어서도 먹고 살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동해 봅니다. 동해. 자, 옥저는 여러분 제철 행사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없는 거예요. 있었을 거야. 근데 기록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취급하고요. 자, 동해는 있습니다. 무천. 동그라미 세요. 무천. 자,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마찬가지 몇 월이에요? 옆에 보니까 10월. 그쵸? 자, 조계혼과 책화. 동그라미 치세요. 조계혼과 책화. 동해의 풍습입니다. 자, 조계혼은 원래 여러분 신석기 때부터 있었던 거야. 혼인 상대자를 같은 족이 아니고 다른 다른 부족에서 찾는 거죠. 그쵸? 조계혼. 근데 책화가 뭐냐면 일종의 치안제도예요. 치안제도. 여러분 동해는 영토가 좁아요. 옥저보다 훨씬 좁았어요. 영토가 좁으니까 여러분 여기 동해라는 나라 안에 있는 각 부족들끼리 뭐 했을까? 지들끼리 자기가 있는 영토를 엄격히 지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각 부족 간의 경계를 엄격히 그어놨단 말이야. 얘들은 영토가 좁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침범하면 뭐 한 거예요? 재산으로 뭐 해야 됐을까? 재산으로 배상해야 됐었습니다. 이게 책화제도예요. 그러니까 한 A부족이 B부족을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는 제도가 책화입니다. 책화. 근데 모순되지. 뭐랑 모순돼요? 조계혼이랑 모순되지 않아? 그러니까 혼인 상대자에 한해서만 개방적으로 간 거야, 여러분들. 혼인 상대자를 구할 때만 부족 간 개방적으로 본 거고요. 그 외에는 가부족 간 경계를 엄격히 했다. 이유는 뭐다? 영토가 좁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화라는 일종의 치안제도가 나타났던 겁니다. 됐나요? 이 졸라 유치하지만 제가 옛날부터 뭐 애들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부터 쉽게 외우라고 그냥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유치하더라도 이거 하면 잘 외워져. 솔직히. 자, 조계혼과 책화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그냥 이거예요. 유치해도 그냥 들어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자, 짝이 짝 남녀 같이 앉죠? 그랬죠, 여러분들도. 그쵸? 처음에 뭐예요? 금 긋고 막 서로 넘어가지 말자고 막 싸우지? 그죠? 그러다 나중에 둘이 뭐 하기도 해요? 눈 맞아서 뭐 사귀기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사귀기도 하는 게 뭐야? 조계혼. 금 긋는 게 뭐야? 책화. 이렇게 외워요, 그냥. 응? 되게 잘 외워져요. 동해 풍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동해 집터. 이게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발견됐대요? 강원도 동해시와 강릉시. 그래서 바닥이 철자 모양과 여자 모양 그림이 있죠.
요거는 동해 집터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이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저 동해라는 나라로 알고 계셔야 돼. 가끔 나와요. 가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만. 자, 사만. 자, 위치 보면 밑줄 치세요. 고조선의 유이민 세력 밑줄. 고조선의 유이민 세력 뭘 가지고 내려왔대요? 철기를 가지고 내려왔대요. 혹시 무슨 왕인지 알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치, 위만에게 쫓겨난 준왕 써줘야겠죠. 이 고조선의 유민 세력 위만에게 패배한 준왕, 얘가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착민인 진과 결합해서 사만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1번에 마한, 밑에 진안, 3번 변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진안이에요. 진안. 대구지방이 진안이야. 자, 정치 봅니다. 정치 보세요. 마한의 목지국, 마한은 54개 소국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국가가 목지국이라는 소국이 있었어요. 이 목지국이 사만 전체를 지배했대요. 아, 그러면 마한 자체가 왕의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1번 옆에 여러분 사만은 군장국가 아니고 무슨 왕국이다? 연맹왕국이다 써주세요. 1번 옆에 사만은 연맹왕국이다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왕 밑에요 여러분. 왕 밑에 이번에 보시면 군장 중 세력이 크면 뭐라고 불렀대요? 신지라 불렀대요. 이거 외워야 돼 여러분. 신지 넘깁니다. 견지 이렇게 불렀고요. 또 군장이 힘 약한 군장은 읍차불해로 불리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별표 4개. 그러니까 사만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천군과 소도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만 보면요, 사만은요 유일하게 재정 분리의 나라예요. 유일하게 사만은 유일하게 재정 분리의 나라야. 고조선은 여러분 재정 일치사회라고 그랬어요. 왜? 당군 왕검이라는 지배자 칭호 때문에 알 수 있었죠. 또 부여, 고구려, 동해 다 전부 다 재정 일치예요. 왕이 직접 제천 행사를 해요. 제사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사만만 재산을 지내는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이 따로 분리돼 있어요. 따로 분리돼 있다는 거는 제사장을 따로 뒀다는 뜻이죠. 그쵸? 걔가 누구냐? 천군이라는 애고요. 천군. 그리고 얘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 신성한 지역 소도라는 곳이래요. 됐어요? 그리고 이곳은 신성한 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나 아무리 힘센 군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엄격히 소도라는 지역을 신성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무슨 사회? 재정 분리 사회라는 거야. 됐어요? 이 5개 국가 중에. 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볼게요. 자, 경제. 사만은 무슨 중심이네요? 무슨 농사 중심? 벼농사. 밑줄 치세요. 이거 이해합시다. 왜 사만은 벼농사 중심일까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남부로 갈수록 뭐가 많아요? 강수량이 풍부해요. 맞죠? 그죠?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평야지대예요. 산지가 없지. 그러니까 어때? 벼농사가 잘 돼요. 자연환경상 벼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만은 벼농사가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벼농사가 잘 되니까 여기는 뭐도 많을까? 저수지도 많은 거야. 저수지 만들기도 편하죠. 왜? 물을 용수를 끌어올려야지 저수지 만들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수지가 사만에서 최초 만들어져요. 또 여러분 농사를 지내는데 농사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끼리 돕는 걸 뭐라 그래요? 두레라 하죠. 그쵸? 다른 나라에는 두레가 안 보이는데 어디에만 두레가 보였을까요? 사만에는 두레가 보이는 거야. 아, 이 지역은 뭐가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는 그 증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 써있잖아요 여러분. 벼농사 중심. 그래서 김제벽골제만 동그라미 치세요. 나머지 외울 필요 없고 김제벽골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 김제벽골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환의 철생산. 자, 밑줄 치세요. 변환의 철생산. 자, 아까 여러분 중국 한이 우리 한반도 남부에 철이 많이 생산돼서 수입을 많이 해간다 그랬죠. 그제? 오케이? 그쪽이 변환 지역이에요. 그쪽이 변환 지역이야. 오케이? 그래서 변환이 뭐가 많이 생산된다? 여러분 철이 많이 생산된다 써있죠.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풍습 봅니다. 풍습 보세요. 자, 둘에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둘에 얘기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니까 둘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제천 행사를 2번 열어요. 5월제 10월제.
5월은 언제냐? 씨를 뿌리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제철 행사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수확한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내년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됐어요? 그래서 5월째 10월째 공통적으로 어쨌든 10월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나라 빼고 연고만 몇 월이야? 12월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가로 5번에 주거지와 무덤.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요것만 밀주시세요. 귀틀집이나 초가지붕의 반움집. 자, 요런 집이 뭐 있었대요. 우리 사마는. 귀틀집은 여기 안 나와있지만 통나무집입니다. 통나무집. 뭐 통나무집 같은 게 좀 보였대 그러고요. 초가지붕의 반움집이었대요. 자, 반움집 오른쪽 봐보세요. 오른쪽의 그림에 위에 마한의 토실 보입니까? 이 토실이 지금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 엄청 커요. 이 굴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위에 뭘 씌우는 거예요? 움집같이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씌우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반움집이래요. 반움집. 자, 이런 게 마한의 독특한 주거 형태라 그랬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읽을 필요 없고 가로 6번만 보고 우리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가로 6번 사만사회가 변화된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이건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자, 마한의 목지국은 한강역의 성장에서 마한지역으로 통합됐다 라고 써있죠. 자, 한강역의 성장에서 여러분 어쨌든 말이 좀 이상하네. 자, 1번은 그냥 요 말 지우시고 이렇게 써주세요. 그 말 지우세요. 거기 있는 거. 마한의 왕의 역할을 하였던 목지국가 고구려의 유이민 누구예요? 아까 고구려 주몽의 아들.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놈. 온조. 그쵸? 온조. 결합해서 뭐가 됐다? 백제가 됐다는 거예요. 백제. 됐죠? 원래 온조 말고도 형제 비류도 원래 같이 내려와요. 비류라네. 근데 비류는요 인천 쪽 갔다가 쪽박당해가지고 그냥 돌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온조가 저기서 한강역에서 목지국과 결합해가지고 백제란 나라로 크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마한이 여러분 백제로 간 거야. 마한이 백제로 변신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진안에 가장 강대한 국가는 사로국이 있었어요. 이게 뭘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신라. 동그라미 치세요. 진안이 신라로 바뀌었대요. 진안이 신라. 그리고 변안이 뭘로 바뀌었대요? 옆에 가야연맹체 밑줄 치세요. 왜 연맹체라 부른지는 다음 주에 알려줄 거예요. 가야연맹체. 옥저와 동해 같은 꼴이야 여러분. 가야는 예를 들어 고구려는요 중앙집권국가 더 나은 단계로 발전을 해요. 왕권이 강해지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한과 저 결합해서 백제가 됐죠. 백제도 막 성장을 해요. 맞나요? 신라도 이제 성장을 막 해요. 좀 늦었지만. 그리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던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가야예요. 그럼 가야는 중앙집권 단계를 못 가고 어디서 멸망했을까? 그치, 여기서 멸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이 사이에서 쪽박당한 거야. 백제와 신라의 이제 사이에서 쪽박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옥저와 동해 같은 꼴이라 보시면 돼. 이해가지? 그쵸? 자, 밑에 여러분 심화학습 보면 요 사료들은 시험에 다 나왔던 사료들입니다. 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저 뒤로 다시 문제 봅니다. 좀 같이 봐주세요. 자, 이게 이제 몇 페이지냐면 딱 30분에 끝날 것 같습니다. 407페이지 펴보세요. 407페이지 봅니다. 보세요. 자, 1번 문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1번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요새 문제들. 407페이지 1번 보세요. 407페이지 1번 됐죠? 자, 다음 보기에 제시한 풍속을 가진 국가입니다. 자, 보세요. 형벌은 엄격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또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남녀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죽이고, 투기하는 것을, 투기가 여러분 질투예요. 질투. 자, 질투하거나 간음한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에 버려 썩게 했다. 무슨 나라예요? 부여죠. 부여의 사조목이죠. 맞잖아. 여러분 고조선의 팔족법이 아니잖아. 그죠? 부여의 사조목이에요. 자, 부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부여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이지. 서옥제는 어느 나라의 혼인풍습이에요? 대릴사이제 고구려였잖아. 그쵸? 4번은 고구려. 됐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팍팍 기억이 나려면. 자, 넘깁니다. 408쪽에 4번 보세요. 408쪽에 4번. 자, 사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봅니다. 자, 기억. 부전권 안 외워도 돼요. 자, 부전권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 여러분, 옥저 침범한 나라 무슨 나라? 고구려. 그쵸? 기억은 틀렸네. 그 다음에 니은. 자, 지배자 중에서 세력이 큰 신지. 맞죠? 신지견지 읍차 불에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순장은 무슨 나라예요? 부여였어요. 부여. 그 디귿 틀렸어요. 리을. 초가지붕에 반음치 기틀지 5월 10월에 하늘의 제사. 내가 반음치 기틀지 안 외워도 5월째 10월째는 외웠잖아. 맞죠? 그니까 당연히 리을 맞아요. 그 다음에 미음. 제사장 천군은 소도에서 제천행사. 유일하게 무슨 분리? 재정분리사회라 그랬어요. 이건 무조건 나와요. 3만 문제에서는. 그래서 정답 나왔네. 여러분, 니은, 리을, 미음 1번입니다. 자, 비읍은 무슨 나라예요? 제가회의.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회의. 제가회의 고구려. 그쵸? 제가회의 고구려. 시옷은요, 상가 고추가는 어느 나라의 관리들이에요? 어느 나라의 저기 군장 명칭이에요? 상가 고추가. 그치, 고구려. 그쵸, 고구려. 됐나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온지 알겠어요? 좀 암기를 해야겠죠? 확실하게 맞추려면, 빨리 맞추려면요.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6번. 다음과 같이 기록된 나라입니다.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서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지기에 적합하다. 그들은 장사 지낼 적에선 큰 나무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척이나 되면 한쪽 머리를 열어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모두 가매장을 하되 겨우 형체만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죽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같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골장제예요. 골장제. 가족공동무덤 옥저죠. 옥저. 옥저는 토질이 막 비옥했잖아요. 그치? 자, 옥저에 대해서 옳은 건 몇 번일까요? 2번이죠. 민며느리제. 옥저의 혼인풍습. 민며느리제. 매매혼이라 그랬죠. 자, 1번은 무슨 나라예요? 신지견지 읍차불에. 1번은 사만. 3번 반어피하면 무슨 나라 그랬어요? 동해안 쪽에 있는 나라. 동예. 그쵸, 동예. 강원도에 있는 동예. 자, 4번 일책 12법은요 두 나라예요. 부여와 고구려예요. 맞죠? 부여와 고구려. 자, 정답은 2번이다. 2번. 자, 7번 봅니다. 자, 7번 밑줄 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나라는 대군장이 없대. 대군장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대군장 왕을 말해요. 왕. 그 나라는 왕이 없다. 왕 없으니까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옥저 동해 둘 중에 하나네. 자, 근데 세 번째 줄 봅니다. 무천이 있다. 그러면 동해예요, 옥저예요? 제천 행사 있는 거는 옥저였어요, 동해였어요? 동해가 제천 행사 있었잖아. 무천 10월. 맞죠? 자, 그러면 동해에 대해서 옳은 건 몇 번입니까? 아까 얘기한 거 요거. 거론하는 거 조계원. 금 긋는 거 책화. 그쵸? 자, 3번이 정답이죠. 책화. 다른 부족인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여 재산으로 배상하게 했다. 자, 1번은 무슨 나라예요? 영고. 12월 영고 부여죠. 그죠? 2번 소도 천군 무슨 나라예요? 사만. 계속 반복이죠. 기출문제 풀면 돼요. 이거는. 4번은요 민며느리 무슨 나라예요? 옥저. 끝났죠. 그래서 정답 3번밖에 없다. 자, 넘깁니다. 자, 넘기면 11번 있어요. 11번. 넘기면 11번. 자, 봅시다. 자, 우리나라 초기 국가의 사회풍속을 설명한 내용으로 바르게 묶인 것. 자, 기억 보세요. 사만사에는 제사장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라는 별업에 죄인이 들어가면 잡아가지를 못했다. 맞죠? 이거 사만이잖아요. 사만. 자, 그 다음에요 니은. 부여라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지냈으며까지 맞는데 전쟁 때 안 했대요. 아니지. 아까 전쟁 때 뭐 했다 그랬어요? 소 발급으로 점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고구려에서는 남녀가 혼인을 하면 신부집 뒷곁에 서옥이란 집을 짓고 살다가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처가에 데려가는데 여러분 별도로 많은 재물을 줬어? 자, 이런 얘기 안 했죠? 뭘 해준다 그랬어요? 그냥 머슴살이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많은 재물을 주고 이게 틀린 거예요. 왜 이렇게 치사할까? 옆에 보니까 7급이잖아요 7급 문제니까 좀 어렵게 해놓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디귿은 틀렸습니다. 리을. 동해는 지극히 폐쇄적인 혈연 중심의 시족사회이나 결혼의 경우에만 다른 시족에서 구했다. 무슨 혼을 말해요? 조계혼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답 찾기는 어차피 쉬웠어요. 기억과 리을은 뭘 해도 틀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답은 여러분 2번. 자, 12번 봅니다. 12번.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어 산골짜기에 의지하며 산골의 물을 식수로 한다. 좋은 땅이 없으므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죠. 자, 고구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2번 안 외워도 돼요. 2번 제껴요. 그냥 2번은 맞는 말이야. 그냥 제껴도 됩니다. 자, 딱 틀린 걸 찾아보세요. 칠판에서 찾아봐요. 칠판. 부여가 왕권이 약했다는 근거가 하나 있었죠. 그 해에 농사가 잘 안되면 왕을 죽이거나 바꾸었다. 됐어요? 자, 3번이지. 3번 부여 써주세요. 이것도 딱 보니까 몇 급? 7급. 그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2번은 안 외워도 돼요. 2번은 안 외워도 되지만 1, 3, 4는 꼭 알아두세요. 이건 9급에서도 나오는 문구들이야. 알겠죠? 3번은 부여입니다. 자, 13번. 아, 이건 했지? 넘깁니다. 넘기면 16번 보세요. 16번. 16번. 자,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세요. 16번에 2번. 함경도 및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옥저와 동해는 변방에 위치하여 부여의 압력이 아니고 누구예요?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서 군장국가당에서 멸망했다. 배웠죠? 2번이 정답이네.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 부여가 아니고 고구려다. 나머지는 싹 다 맞아요. 읽어보세요. 한번. 그 다음 18번. 각 나라별 생활과 풍속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고조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하였다. 맞죠? 두 번째,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말로 변상하게 했다. 이게 뭐야? 책화죠. 책화. 그 다음에 3번 부여 기륭을 점치기에 소를 죽였다. 매년 10월이 아니고 몇 월? 12월. 그쵸? 치사하죠? 12월. 근데 이 문제는 옛날에도 한번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12월. 자, 4번. 이게 무슨 제도예요? 4번. 혼인제도 뭐예요? 서옥제죠. 서옥제. 다른 말로 대릴사위제. 됐죠? 자, 19번 문제 봅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자, 19번. 다음과 같은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의 사회상으로 옳지 않은 것. 혼인하는 풍속을 보면 약속이 정해지면 신부집에서 본체 뒤에 작은 서옥을 짓는데 이를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이를 서옥이라 한다. 고구려죠? 고구려 서옥제. 자, 옳지 않은 것 몇 번일까요? 너무 쉬워요. 답이 몇 번? 2번 보세요. 책화는 무슨 나라예요? 동해. 답은 되게 쉽죠? 2번입니다. 자, 20번.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몇 번이에요? 유일하게 무슨 사회? 재정분리사회. 나머지 다 여러분 배운 거잖아. 저수지 축조, 벼농사 발달. 3번 철이 많이 생산되는 것은 변환지역. 변환지역 맞죠? 4번 5월제, 10월제 다 한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마지막 문제 25번이에요. 마지막 문제 25번. 자, 이 문제 풀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냥 반복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만 않으면 이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됐죠? 열심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고대 국가 가운데 한 나라의 법률 풍속에 관한 자료이다. 이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벌이 엄격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들을 노비로 삼았다.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질투를 하면 모두 죽인다. 자, 남산이에 버려 썩게 했다. 아까 어떤 나라의 법이었어요? 아까 봤잖아. 부여잖아요. 부여. 자, 부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몇 번입니까? 바로 정답 나와야죠. 동맹 10월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다. 부여는 12월 연고라 그랬어요. 됐죠? 자, 정답 1번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여기까지 끝냈고, 자, 다음 주에 뭘 배우는 거야, 여러분? 삼국시대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진도 굉장히 빠르고요. 엄청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이제 고려, 조선 가면 토 나와요, 진짜. 응? 힘내야 돼요. 딱 인원이 이밖에 안 되잖아. 그죠?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힘들다고. 여러분들 합격하러 왔으니까. 자, 다음 주 화요일날 수업이죠? 우리 다음 주 화요일날 수업이지? 요때 테스트지 또 줄 거예요. 테스트지는 두 장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 2장. 풀 시간을 못 줘요. 바로 같이 풀 거예요. 테스트지 2장이 뭐냐면, 오늘 시작하자마자 배운 단군하고 여기 있죠. 초기 국가 5개. 여기 1장.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예요. 여기 1장. 그리고 또 1장은요. 어제 배운 거하고 오늘 배운 거 요약본 1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에 들어가면 고대에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저는 분류사로 수업합니다. 이렇게 시대사 분류사라는 게 있어요. 시대사는 정치사 위주로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맞춰요? 틀려요? 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저는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테스트지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한 장을 봐요. 이거 수업 나가면 이렇게 한 장을 봐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수업 나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장을 줘서 또 테스트지 볼 거예요. 오늘 배운 것처럼, 본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또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상 여러분들이 3장씩 보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복습해 준다고요. 제가 복습시켜 준다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어제 배운 거랑 오늘 배운 거랑, 그쵸? 다 복습을 시켜줄 거예요. 테스트지로. 됐죠? 여러분들 이게 효과가 더 좋으려면 복습을 해와요. 그래야지 머리에 더 깊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아마 시간이 좀 조정이 돼서 통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았어요. 네, 수고했습니다.